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 의지는 정말 강력하다 못해 이미 오래전부터 강경화 후보자만큼 양보 못한다. 그런 뜻이 좀 비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하. 그때 했던 이야기가 국회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라는 직접적인 요청과 부탁을 했고요. 네네.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여당 지도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네네. 그 자리에서도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강경화 후보도 이제 흠이 없진 않다라는 네. 전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할 테니 여당도 도와달라, 힘을 합쳐달라라는 아하. 취지의 이야기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했습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병헌 정무수석 등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라인이 전부 다 이제 야당 지도부를 1대1로 만나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했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시정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야 지도부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설득을 할지, 또한 과연 설득이 효과가 있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진 의원님, 예.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 설명 중에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때 대통령이 그랬대요.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말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요. 민주당이 제1야당인 시절과 비교해보면 입장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일부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대한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했다. 제가 봐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전투력이나 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 문제입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네. 1급 공무원 자격 심사할 때도 이 정도 흠결이면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일부의 그래요? 장관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5가지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병력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의혹 내지는 한 달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아니 훌륭한 분이 많은데 굳이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해야 되느냐는 게 야당의 의견이고요. 네. 특히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네. 아니 강경화 후보자만 만약에 낙마시키면 후임 후보자는 우리가 바로 해주겠다. 가급적 빨리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이면 네. 김미수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통과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지금 야당은 굉장히 이 수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와라는 식으로 야당을 설득할지 그 문제는 있고요. 여당 일부에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잃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내내 도시락 회의도 하면서 뾰족한 수를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잖아요. 외교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외교부 장관의 자리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석인 상태에서 이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거는 야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들 부적격 상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금액 전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떤 내정을 처리하시든지 자진 사퇴를 시키시든지 하고서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을 하셔가지고 국회에 보내주시면
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들으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이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지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다 더 문제는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외교 장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G20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지금의 외교를 외교 절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재 중에 우리의 외교는 말 그대로 벼락 끝으로 갔다. 네. 지금의 상황은 거의 전신한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전신대 민간 여객선 함정은 몰라도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당도 도와주고 싶죠.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신선한 인물입니다. 아. 강경화 후보자는 이 백팩 메고 온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희끗한 모습이라든지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여성이고 네. 괜찮습니다. 지금의 외무부를 말 그대로 순혈주의를 바꿀 수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국민적인 기대에 위협하다라고 판단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앙에 봤던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항공모함 함장을 선택해야 할 텐데 안 된다. 아하.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트에 붙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동철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박교선 비대위원장이 좋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준다라고 말하면 네. 풀릴 수가 있지만은 아하. 거기서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 안 돼. 거기서도 문 대통령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 아하.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나 갈 거야. 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반대로 그럼 안 되겠구나. 아. 접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우리 전국에 굉장한 큰 변수가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한 변수예요. 아하.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국민의당은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아. 여론까지도. 여론까지도? 그렇게 협치를 얘기하고 네네. 그렇게 여야의 협력관계를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다른 정당은 몰라도 국민의당에서 딱 한 명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면은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라든지 국정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아하.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설득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저는 다른 결단 아하. 아마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오늘 국민의당에서 다시 한번 설득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네. 뭐 오늘 또 의원총회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빼고는 거의 다 의혹 내지는 한 달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아니 훌륭한 분이 많은데 굳이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해야 되느냐는 게 야당의 의견이고요. 네. 특히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네. 아니 강경화 후보자만 만약에 낭만시키면 후임 후보자는 우리가 바로 해주겠다. 가급적 빨리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그렇고 뭐 이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를 밀어붙이면 네. 김미수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하. 통과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지금 야당은 굉장히 이 수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와라는 식으로 야당을 설득할지 아하. 그 문제는 있고요. 여당 일부에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잃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내내 도시락 회의도 하면서 뾰족한 수를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텐데 네. 외교 장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G20 정상회담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지금의 외교를 외교 절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재 중에 우리의 외교는 말 그대로 벼락 끝으로 갔다. 네. 지금의 상황은 거의 전신한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전신대
민간 여객선 함장은 몰라도 항공모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당도 도와주고 싶죠.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신선한 인물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 백팩 메고 온다든지 그렇죠. 머리가 키 컸던 모습이라든지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여성이고 네. 괜찮습니다. 지금의 외무부를 말 그대로 순혈주의를 바꿀 수 있는 관료제의 적폐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국민적인 기대에 위협하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아주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잖아요. 외교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외교부 장관의 자리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석인 상태에서 이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거는 야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들 부적격 상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금맥 정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떤 내정을 처리하시든지 자진 사퇴를 시키시든지 하고서 적격한 후임자를 빨리 발탁을 하셔가지고 국회에 보내주시면. 박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들으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이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지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더 문제는 지금 국민의당도 지금 강경한 이제 그 시정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야 지도부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설득을 할지, 또한 과연 설득이 효과가 있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진 의원님, 예. 앞서 이제 손 변호사님 설명 중에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때 대통령이 그랬대요.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말은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요. 민주당이 제1야당인 시절과 비교해보면 입장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일부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대한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했다. 제가 봐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전투력이나 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 문제입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자 1급 공무원 자격 심사할 때도 이 정도 흠결이면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일부의 장관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5가지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병력 문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 의지는 정말 강력하다 못해 이미 오래전부터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양보 못한다. 그런 뜻이 좀 비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국회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라는 직접적인 요청과 부탁을 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여당 지도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경화 후보도 이제 흠이 없진 않다라는 전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할 테니 여당도 도와달라, 힘을 합쳐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병헌 정무수석 등 비롯해서 청와대 정무라인이 전부 다 이제 야당 지도부를 1대1로 만나고 아주 전방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했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